네, 안녕하세요. 윈도우즈의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하려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진행할 거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윈도우 서버 쪽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소개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V에 대해서 실제 이론이랑 실습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IIS에서 실제 이론이랑 이것도 실습이랑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윈도우 서버는 이제 1번에 윈도우 서버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이 윈도우 서버가 윈도우 서버의 윈도우즈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윈도우즈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어떤 회사인가?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네. 일단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위키백과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창립자는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이죠. 그리고 국가는 미국이고요. 미국 거죠. 핵심 인물은 사티아 나델라 CEO, 현재 CEO고요. 네. 네. 매출액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종업원 수도 이렇게 나와 있고. 종업원 수가 10만 명이네요. 2013년 기준으로. 네. 역사부터 먼저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컴퓨터 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들을 개발, 생산, 판매, 관리한다.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출판하려고 했을 때 제가 저자예요. 책을 이제 적는 것, 그것이 이제 개발이고요.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생산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걸 돈을 주고 판매를 하려면 판매를 해야 되는 거. 이 라인, 생산과 판매 라인이 보통은 이제 다른 회사를 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번에 자기네들이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유명한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는 라고 합니다. 1975년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개발해서 판매하기 위해 미국 뉴 멕시코주 엘버커키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을 이 회사를 세웠다라고 하고요. 네, 75년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아래쪽은 뭐 그냥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 은퇴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티브 발머가 뭐 2000년까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2008년 6월에 뭐 어딨죠? 2008년 6월이 아니라 2013년 8월에 은퇴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2014년 2월 4일날 스테아 나델라를 CEO로 뭐 선임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죠. 네. 2008년도에 이렇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미국이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 불황, 그 다음에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여러 가지가 다 한 번에 겹쳤고요. 이때 당시 한 2008년도, 2007, 8년도, 2009년 이때까지 뭐 사실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게이츠 퇴장 이후 주가가 30% 떨어졌는데 게이츠가 퇴장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뭐 경제가 어려워서 그냥 그랬던 것 같고요. 세계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다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랬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현재도 미국 시장이 굉장하게 어렵죠. 현재 뭐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다른 회사들이 거의 다 막 지금 주가가 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폭락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폭락까진 아닌 상태죠. 네. 그만큼 지금도 굳건히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15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HPE와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협력을 한다고 밝혔다. HPE는 HP 엔터프라이즈고요. HP가 HP랑 HP 엔터프라이즈로 두 개로 사업 부분이 나뉘었어요. HP는 이제 일반 노트북이나 랩탑 이런 거고요. HP는 이제 서버군으로 해서 HP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나뉘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HPE하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거 굉장한 거죠, 사실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또 대기업인 HP하고 같이 협력을 했다. 사실 이게 엄청 대단한 거죠. 뭐 그거 말고도 뭐 스카이프를 인수한 것도 있고요. 스카이프를 85억 달러, 약 10조 원에 인수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키아를 이제 휴대전화 사업 부분에 있는 거 인수한 것도 있죠. 근데 뭐 노키아는 망했고요.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업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오피스, 서피스, 빙, 스카이프, 뭐 MSN, 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안 쓰지만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것 이런 뭐 내용이 있고요.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슬로건이 이렇게 바뀌었다. 로고가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다가 네 82년부터는 2년부터 87년까지 뭐 그런 게 없죠. B1 넥스트 이게 뭐 슬로건이죠 사실. 이건 로고고 이게 12년 8월 23일부터 시작됐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이 그림만 봐도 마이크로소프트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이전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런 거를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건 약간 새로운 현재의 느낌을 더 많이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로고죠. 로고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뭐 75년도에 인터프린터를 뭐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베이직 인터프리터. 근데 이 베이직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 베이직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베이직이라는 게 얘가 약어예요. 비기너스 or purpose symbolic instruction 코드라고 합니다. 이거의 약어가 베이직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흔히 아시는 이제 베이스라는 형용사에서 그 베이직이라는 발음을 따서 따온 말이죠. 네. 그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그냥 뭐 바로 실행이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스 코드가
뭐 예를 들면은 저 인터프리터라는 게 소스 코드가 있어요.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시 적을게요. 프로그램 언어 소스 코드를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하도록 하는 환경이죠. 환경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로우 레벨에 있는 그 원시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기계어라 어셈블리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컴파일 해가지고 되는 건데, 그 인터프리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오타가 안 나네요. 효율적인 다른 중간 코드로 변환할 수 있고요. 이걸 변환한 것을 바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시스템의 그 일부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파일러 뭐 이런 거, 컴파일러가 만든 그 미리 컴파일된 저장 코드가 있겠죠. 저장 코드의 실행을 호출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특징이 이제 그 한 줄씩 실행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원시 코드 명령어들을 아까 로우 레벨 랭귀지들을 한 번에 한 줄씩 읽어들여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고요. 이런 걸 이제 개발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이거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975년 4월 4일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알테어 8800 장비에서 구동되는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다. 베이직은 1970년 후반부터 1990년까지 초기 개인용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도 발전하였고 IBM이 개인용 컴퓨터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하였고, 이때 극비리의 PC용 운영체제인 도스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 40여 명의 직원에 아직도 작은 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거죠. 1990년대 뭐 사실 IBM이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IBM이 정말 엄청난 회사였는데 그 엄청난 회사가 개인용 컴퓨터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거를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이제 극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운영체제였던 도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했잖아요. 한 번에 한 줄씩 읽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 베이직 인터프리터 뭐 이런. 도스도 보면은 저희가 명령어를 한 줄씩 입력해서 한 줄씩 넣죠.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네,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프로젝트 초기 직접 대부분을 개발하려 했지만 결국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빌 게이츠는 큐도스라는 기존 다른 제품의 도스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큐도스는 CPM, 뭐 당시 나름 유명한 OS가 CPM 이런 게 있었어요. M은 만약 쓰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OS의 문제점을 수정한 버전으로 폴 앨런이 해당 운영체제를 5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도스는 지금도 쓰고 있죠. 저희가 도스는
다수 환경은 지금도 뭐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네. 어설픈 그래픽 쉘, MS 윈도우즈, IBM PC 호환 기종의 성공인 MS-DOS도 꾸준하게 발전하였지만 1983년 애플은 리사라는 당시 획기적인 GUI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전혀 새로운 OS 및 PC를 개발하고 발표합니다. 애플이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이걸 쓴 적이 있습니다. 실제 설치를 해서 쓴 적이 있고요. 286 이때 이것도 쓴 적 있죠. 이건 당연히 썼죠. 이거는 MS 윈도우즈 10 1.0. 네. 그래서 윈도우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던 MS-DOS의 겉모습만 이쁘게 시장한 쉘이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 전기 영화에서도 보였던 MS 윈도우즈 출시에 불같이 환했던 모습이 나왔는데 뭐 이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제품을 모방해서 만드는 카피캣 회사로 스티븐 잡스한테 낙인이 찍힌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애플이 리사라는 거를 발표를 했지만 네. 근데 뭐 MS-DOS의 겉모습만 이쁘게 시장한 쉘이 지나지 않았다. 뭐 그래서 뭐 MS 윈도우즈 자체가 애플 제품을 모방해서 만든 카피캣 회사로 낙인 찍혔죠. 근데 지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도 쓰레기 취급을 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1990년에 출시된 윈도우즈 3.0부터 윈도우즈 API가 잘 정립이 되고 다양한 윈도우 지원 프로그램이 출시되면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향상된 메모리 관리 기술, 가상 드라이버 관리 기능, 완벽하지 않지만 멀티태스킹 기능 등이 이전 버전에 비해 많은 향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업 환경에서도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윈도우즈 95부터 뭐 혁신적이다 그랬는데 그 혁신적인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커널이거든요. 이 구조가 하이브리드 커널에 윈도우즈 NT 윈32 커널을 개발을 했는데요. 정말 이게 엄청 보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이었습니다. 뭐 HAL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추상화 개체인데요.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드웨어를 추상화해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가 그 하드웨어는 그냥 장비죠. 하드웨어 스태틱한 장비인데 그 장비를 실제 OS 추상화되어 있는 OS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HAL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이제 중간에 커널 모드와 커널 모드에 익스큐시브 그래서 EXE 단계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좀 이따가 커널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윈도우즈 98이 이렇게 떴다. 획기적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 운영체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운영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 커널부터 먼저 보죠. 운영체제 전에. 네, 아까 얘기했던 커널이라고 하죠. 계속 뭐 윈도우즈 뭐는 뭐 윈32 무슨 뭐 커널을 해서 윈도우즈 NT가 뭐 NT 몇점 하고 뭐 윈도우즈 98 획기적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커널이 무엇이냐 라는 거고요. 커널은 그 OS의 핵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
하드웨어가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개체를 관리하거나 그거를 이제 개발하거나 그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게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구조였어요. 커널은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중간에서 그 명령을 처리해주는 애가 있어요. 보통 이제 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명령을 수행을 하면요. 쉘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요. 처리된 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기본적인 커널의 구조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커널에 여러 가지 커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이제 그 커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모노리식 커널이라든가 마이크로 커널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커널이라든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뭐 엑소 커널이라든가 나노 커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 어, 그래서 그런 커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커널에 따라서 운영체제의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뀌는 그런 구조를 보실 수 있고요. 모노리식 커널은 6x6 디자인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펑션스가 6개고요. 레이어가 6개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고요. 그래서 6x6 디자인이고요. 이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를 추상적으로 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일렉트로닉의 버스라든가 네트워크 카드라든가 이더넷, 디스크라든가 램이라든가 CPU라든가 뭐 키보드 마우스라든가 오디오라든가 이런 거는 다 디바이스 장치들이죠. 장치들이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그러니까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추상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추상적이고요. 이게 이렇게 거꾸로 내려온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추상적인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얘가 추상적이고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완전 추상적인 그 컴퓨터라고 딱 봤을 때 컴퓨터들이 하드웨어가 자기네들이 딱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드웨어들은 딱딱한 존재가 아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게끔 이런 거 짜준 그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6x6 디자인을 우리가 이제 흔히 모노리식 커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노리식 커널.
단일형 커널이라고 하고요. 단일형 커널은 이렇게 뭐 상호작용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USB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USB를 컴퓨터에 꼽았을 때 그게 그 네트워크 무선 랜을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잡아줄 수 있는 기계를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USB에 있는 모듈, 일렉트로닉에 해당하는 이 모듈과 네트워크라는 모듈도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USB라는 거는 디스크를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디스크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저기 올라가서 실행이 되려면은 캐시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캐시드는 그 프로세서에서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프로세서에서 프로세서 캐시에서 메모리로,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이렇게 지정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서 이제 이 메모리가 램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런 거를 하나 해서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캐시된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램까지 사용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그 익스큐트 하려면은 당연하지만 연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냥 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연산을 해서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죠. 네. 그런 걸 하려면 이제 CPU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나중에 유저가 또 이제 뭔가 하려면 이 키보드 마우스라든가 디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 뭐 오디오 뭐 이런 것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USB 와이파이가 되는 USB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일렉트로닉에 있는 하드웨어 모듈들을 다 써야 되는 거죠. 모듈지를. 그래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이제 이게 여기서는 추상적이지 않죠.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부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스 드라이버스라든가 이런 건 이제 내부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진행이 돼서 쭉쭉쭉 돼가지고 유저 스페이스 인터페이스, 유저 공간의 인터페이스까지 와서 이제 이런 걸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단순한 과정이죠. 이런 단순한 과정이 이제 6x6 모노리시 커널, 즉 단일형 커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뭐 리눅스죠. 리눅스가 쓰고 있고요. 리눅스라든가 보통 유닉스 계통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9X에서 쓰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단일형 커널을 지금 윈도우즈는 하이브리드 커널을 쓰고 있는데요. 단일형 커널, 모노리시 커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 하이브리드 커널의 기본 근본 자체가 이겁니다. 이 모노리시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커널 모드에서 모노리시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해서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커널에서는 이제 아까 위에 6x6 디자인에서는 어떤 그런 커널 모드와 유저 스페이스 모드, 그러니까 커널 공간과 유저 공간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았어요. 뭐 하드웨어 인터럽트라든가, 그러니까 뭐 디버거라든가 다이그노스틱이 잘 증상적 안 돼서 뭐 정말 장애가 하나 발생했을 때 다 삭제해야 되거나 재설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마이크로 커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를 했고요. 하지만 마이크로 커널에서는 단점이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 상당히 약하고요. 그래서 그런 보안적인 측면도 강화하면서 이 마이크로 커널의 이 그림, 커널 모드와 유저 스페이스 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온 게 두 가지 하이브리드로 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 커널입니다. 혼합형 커널이고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가 따로 있고요. 하드웨어에서 이 커널 모드라는, 이게 커널 모드와 유저 모드는 아까 마이크로 커널에서 보셨던 거죠. 네, 이 커널 모드와 유저 모드가 있는데요. 커널 모드에서 HAL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가 OS가 하드웨어를 인식할 수 있게끔, 또 하드웨어가 OS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입장에서 봤을 때 OS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OS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 HAL이라는 하드웨어 추상화 개체를 통하면은 이거는 서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다음에 커널 모드 드라이버스라는 이 커널 모드에 이 하드웨어에서 있던 요것들에 대한 각각의 드라이버스에 대한 모듈들이 있어요. 그 모듈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커널, 아까 위에 보셨던 마이크로 커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런 그 아키텍처가 여기에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익스큐시브 단계가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익스큐시브 단계에서는 이 하드웨어에서 보셨던 하드웨어 그림하고 매우 흡사한 그 단계를 여기 가지고 있어요. 인풋 아웃풋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메모리와 비슷한, 이제 메모리와 흡사한 VM 버추얼 메모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와 비슷한 프로세스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파워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오브젝트, 각각 객체 오브젝트 매니저 객체 관리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조화가 돼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익스큐시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익스큐시브 서비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유저 모드에서는, 이제 유저 모드에서 실제 이 사용자, 제가 이제 지금 모니터로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자체가 보여지게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되는 거죠. 뭐, 뭐 워크스테이션 서비스, 서버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뭐 이런 거, 뭐 윈32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바이러먼트 서브 시스템스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모듈이고요. 서비스로 작동하는 것들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는 혼합 커널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윈도우즈에서 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보안이 더 강화가 됐죠. 네, 혼합 커널은 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2016, 2019에서 쓸 예정이죠. 당연하죠. 뭐 커널이 뭐, 네, 단일형 커널에 마이크로 커널 디자인을 집어넣은 만든 디자인 방식이다. 단일형 커널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뭐 시스템 콜이라든가 소켓이라든가 뭐 이런 단계가 있어요. 메모리 액세스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뭐 캐릭터 디바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런 단계를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거 나중에 덤프 교육을 저희가 따로 진행하는데,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덤프 교육을 어, 저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그게 좀 교육받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세요. 아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공부하시면은 그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아주 잘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운영 체제는 뭐냐? 운영 체제. 어, 윈도우즈 운영 체제를 알기 전에 다른 운영 체제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기본 베이스 유닉스, 윈도우즈의 기본 베이스의 커널인 단일형 모노리식 커널 자체가 유닉스 디바이스에서도, 유닉스 OS 운영 체제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게 다루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다.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커널을 공부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쉽게 다루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에 있는 거를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커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운영체제라는 거는. 음, 뭐 드라이버는 대개경 OS를 거쳐서 설치되며 운영체제는 펌웨어 다음으로 하드웨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이렇게 돼 있죠. 운영체제에서 하드웨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유닉스 운영체제 구조, 뭐 커널은 핵이다. 뭐 그래서 아까 커널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운영체제의 거의 전부 다입니다. 네, 네, 뭐 그런 거고요. 이제 뭐 부트로더를 통해서 실제로 컴퓨터가 시정되었을 때 운영체제에 필요한 그런 부팅 단계를 거쳐서 부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네, 뭐 여기서 얘기하지만 최신 운영체제는 예전의 바이오스와 MBR에서 UEFI와 GPT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부팅 모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스 부트랑 EFI 부트 방식이 있어요. 바이오스 부트 이퀄 이제 MBR이고요. EFI 이퀄 GPT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네, EFI에서는 MBR도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이오스 부트에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예를 들면은 바이오스 부트가 뭐냐? 바이오스 부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디스크 구형 3.5인치 디스크를 검색해보면요. 여기에 액티브와 슬레이브, 그러니까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지정할 수 있는 그, 그, 점퍼가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을까? 여기 있겠네요. 네. 왜 이렇게 작지? 음, 그 점퍼가 이거예요. 요겁니다. 그, 잠시만요. 점퍼가 뭐냐면요. 이게 점퍼입니다. 이게 점퍼예요. 여기 점퍼.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첫 번째 있죠. 이게 첫 번째가 0번이라 그래서 이게 액티브가 마스터고요. 마스터 디스크. 이걸 제가 만약에 두 번째로 놨다. 그러면 이게 얘가 슬레이브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디스크로 놨을 때 부팅이 안 돼요. 마스터로 안 넣으면은 마스터로 놔야지만 이게 부팅이 됐고요. 그래서 부팅이 되면서 부트 레코드를 찾는 거라서 MBR 즉 MBR MBR이라는 MBR 즉 마스터 부트 레코드죠. 네. 그러니까 마스터로 되어 있는 부트 레코드를 찾는 겁니다. 네. 마스터여야지만 윈도우즈가 부팅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그러니까 OS 윈도우즈가 아니라 OS가 부팅되기 때문에 그 부트 섹터에서 네. 그래서 MBR이라는 그게 있었는데요. 이게 바이오스 부트에서는 바이오스 부트 모드에서는 MBR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를 찾아요. 이게 이제 이 예전 디스크에는 이렇게 그 아까처럼 점퍼를 이렇게 마스터를 꼽아줘서
부팅하는 형태였는데 요즘 거는 저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에 저게 없습니다. 그냥 점퍼를 연결 안 해도 다 바스터로 잡혀요. 그러니까 점퍼를 아예 연결 안 하면은 예, 뭐 디스크가 두 개면은 알아서 슬라이브가 되고 뭐 이런 형태인데요. 단 저거를 설정할 때 디스크 속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스크 속성, 예를 들면 디스크 속성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서 그 해당 디스크를 액티브 상태로 해줘야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파티션을 액티브 상태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파티션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하나고요. 디스크는 하나고 파티션은 두 개예요. 근데 이 이거의 용량을 보니까 약 500메가 정도 되죠? 이거의 용량을 보니까 한 400, 500기가 정도 나오죠? 여기에 이게 이제 시스템 리저비드라는 시스템 예약 파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약 파티션에 액티브라는 그 활성 단계가 부트 활성 옵션이 저기 들어가 있어서 부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볼까요? 한번 실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계속 이제 운영체제 하면서 이걸 왜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넘어가는 거랑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랑 다릅니다. 이 시스템 리저비드 이 여기 안에 파일이 실제 있고요. 실제 여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없죠. 실제 없지만 어 여기 안에 파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에 부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예약 파티션에 이제 이걸 하는 명령어는 뭐 bcd 부트라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신 뭐 근데 이제 그 바이오스 부트에서는 MBR이 그러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UEFI라는 거는 UEFI라는 거는 뭐냐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 액티브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부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컴퓨터에 USB가 꼽혀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이 ISO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전체 다 복사해요. 그래서 USB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근데 그 USB에서 EFI 모드를 지원해요. 그러면은 따로 뭐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부팅이 돼서 OS 설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EFI 모드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하지 않고 바이오스 그러니까 레거시 모드를 지원하는 USB 경우에는 저 그 USB를 삽입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를 해줘야 돼요. 파티션을 액티브를 해줘야지 실제로 걔가 이제 부팅이 돼서 OS가 설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커널 뭐 쉘 종류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종류에서는 OS 종류에서는 인베디드 서브 모바일 데스크탑 뭐 이렇게 4개가 있다 라고 하고요. 인베디드 장비에는 실시간 운영체제 뭐 이런 게 있다. 뭐 서버 운영체제 있다. 모바일 운영체제 있다. 라고 하고요. 우리가 뭐 흔히 다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뭐 설명하지 않아도요. 뭐 리눅스 있고, 리눅스 있고, 윈도우 있고, 맥OS 있다. 네, 맥OS는 애플 거죠. 뭐 리눅스는 그누 프로젝트를 통해서 GNU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료 무료라는 거. 무료 프로젝트. 그래서 리눅스, 뭐 유닉스라든가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운영 체제는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요.
iOS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그쪽 리눅스 계열인데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OS죠. 얘는 그 모노리식 커널을 쓰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자체. 그러니까 리눅스가 모노리식 커널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도 모노리식 커널을 쓰더라고요. 그렇고요. 데스크탑 운영체제의 경우 데스크탑 운영체제에는 윈도우즈, 맥OS, 리눅스가 많이 쓰인다. 점유율로 보면 윈도우즈가 가장 많고요. 미국 시장에선 맥OS가 좀 많고요. 이렇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집은 지어드렸습니다. 가구는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알아서 재량껏 고르세요.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표준적인 GUI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레지스트리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예,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저 레지스트리라는 거는 OS가 그러니까 OS 입장에서 하드웨어를 조종이라든가 뭐라 그러죠? 관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트리의 레지스터라는 거는 프로세서 레지스터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라는 건 CPU거든요. 그러니까 연산할 수 있는 그, 그, 개- 그 연산 방법들을 이 OS가 스태틱하게 OS 안에서 이렇게 넣어놓은 값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에게 결국엔 하드웨어의 자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하드웨어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거라 하드웨어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프로세서 연산 값을 OS가 스태틱하게 고정적으로 입력한 값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어렵죠.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프로세서가 계산을 한다는, 그러니까 연산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 자체가 이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레지스트리에 있는 프로세서 레지스터 즉 저것들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연산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들에서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유저 이런 것들이 있네.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즈의 거의 모든 설정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꼬이면 부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하드웨어를 값을 조정하는 것들이 잘못되면은 부팅이 안 되거나 좀 깨지면은 문제가 있겠죠. 맥OS는 애플에서 만든 거고요. 맥OS에서 맥OS에서 사용하는 커널은 하이브리드 커널이긴 한데요. XNU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커널입니다. 그 맥OS 운영체제를 사용할 목적으로 애플이 인수하고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 커널입니다. 네.
마치는 간단한 마이크로 커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그냥 하이브리드 커널로 모노리치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윈도우즈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게 훨씬 좋습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보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폐쇄적이라 윈도우즈도 그렇고 뭐 그 맥OS도 그렇고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다들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이브리드 커널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맥OS가 좀 더 나아요. 그 더 약간 직관적인 베이스를 좀 더 쓰고 있어서 약간 윈도우즈보다 리눅스 리눅스는 가구를 만들어 쓰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은 쉬시죠. 일단 쉬시고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윈도우즈 서버에 실제 윈도우즈 서버를 실제로 설치를 해보고 업그레이딩 해보고 하면서 윈도우즈 서버에 대해서 네, 실제로 이 코스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